자,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 동안 푹 쉬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책은 604쪽이에요. 자, 604쪽에 예방접종하는 중에 끝이 났을 겁니다. 자, 8번 같은 경우 예방접종 효과 측정법은 시험 문제 갑자기 뚝 튀어나와서 예방접종의 효과, 백신의 효과를 구해라 이렇게 가끔가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백신의 효과입니다. 자, 백신의 효과는 공식을 외우시는 거예요. 자, 비접종군에서의 발생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친구들에서 그 병의 발생률 분의 비접종군에서의 발생률 빼기 접종군에서의 발생률을 빼주시면 돼. 이게 백신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서 이제 퍼센트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문제가 있을 겁니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군 1000명과 비접종군 1000명, 둘 다 1000명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동안에 폐렴으로 입원한 비율을 조사했더니 접종군에서는 65명, 비접종군에서는 150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비접종군 1000명에서 자, 지금 몇 명이냐? 150명이 나온 겁니다. 150. 또 1000명에서 150명 나왔고 접종군에서는 1000명에서 몇 명이 나왔냐면 65명이 나왔네요. 65명.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게 0.57 곱하기 100을 하시면 57%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효과는 57%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은 그냥 머릿속에 그냥 외우셔야 돼. 나중에 또 보고 그때 외워야지. 지금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방접종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것도 한 번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점점 보건교사가 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예전에 직접 예방교사를 놨었거든요, 보건교사가. 근데 요새는 놓지 못하게끔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점점 없어질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예방접종의 예방효과요. 예방효과가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기준이 한 50%, 그러니까 50%보다는 높아야 된다. 50% 그 반밖에 없어. 그럼 굳이 예방주사를 놓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예방접종의 효과가 높아야 돼요. 네, 두 번째입니다. 예방접종의 안전성이에요. 예방주사 맞고 나서 그 부작용 때문에 죽으면 차라리 그 병이 걸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안전성이 높아야 된다. 예전에 그 그러니까 백일해가 사균이었는데 그 주사를 맞고 아이들이 죽어나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원래 독소였다가 이제 사균으로 바꿨다라는 것도 예전에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방접종의 유효성이에요. 자, 보시면 자연 감염,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걸렸어. 그랬을 때 가볍게 아파. 그럼 굳이 예방접종이 필요 없겠죠. 그냥 그 병에 걸려서 간단하게 아프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럴 때는 예방접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방접종의 유효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방접종의 비용 편익 효과. 이거는 말 그대로 예방주사를 맞고 예방하는 거하고 그 병에 걸려서 치료하는 거하고 누가 더 조금 들어가야 돼, 돈이. 예방주사가 훨씬 돈이 조금 들어가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예방접종 그 비용이 엄청 비싸. 그럼 굳이 맞을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하시면 돼. 비용 편익 효과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방접종 방법의 용이성이에요. 주사 놓기 쉬워야 돼. 근데 되게 까탈스럽다. 그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기본 원칙 모두 5개입니다. 예방효과, 안전성, 유효성, 비용 편익, 그다음에 방법의 용이성. 달달 외우기도 그렇고 안 외우자니 찝찝하고 하여튼 이렇습니다. 항상 이럴 때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찝찝하다 하면 무조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백신의 효율성과 예방접종에 사용하는 항원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백신 톡소이드 효과 등등등 있는데 맨 마지막을 보세요. 주사 횟수 이상적으로 1회가 좋다. 그러니까 한 번 주사 맞고 면역 생기면 아주 효과가 좋은 거죠. 대부분 생균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균 같은 거 또는 톡소이드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주사를 맞아야 면역이 생긴다. 그렇죠? 이미 아실 겁니다. 자, 뒤로 가시면 예방접종률.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다. 하여튼 예방접종률이요. 분모가 1세에서 4세의 영유아수예요. 영유아수분의 예방접종을 수진한 영유아수. 예방접종률은 영유아만 해당이 되는구나. 기억하시면 돼. 1세에서 4세의 영유아수분의 예방접종을 한 영유아수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죠. 자, 예방접종 약품의 적정 보관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간호사로서 당연히 상식이죠. 자, 보시면 예방접종 약은 살아있는 애죠. 그래서 이거를 생물학적 제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장, 수송 접종에 이르기까지 냉장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된다. 뭐 그럴 것 같아요. 자, 예방접종 약은 항상 2도에서 8도. 이보다 더 낮으면 냉동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냉동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2도에서 8도. 자, 얼지 않도록 하고 얼었던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현장에 출장할 거야. 그럼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스박스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얼음을 갖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약은 요 가운데 얼음과 접촉하지 않게끔 약을 여기다 놔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그 말이 써 있는 거고요.